원리는 어려운데요. 어렵지도 않아요. 그냥 앞에서 했던 것보다 조금 복잡하긴 했는데 그래도 방법을 알고 나면 그렇게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는 하다. 이 유형은요, 뭐랑 비슷하게 생각하면 되냐면 약수의 개수를 세는 원리랑 거의 비슷해요. 우리가 약수의 개수를 셀 때 이제 결론, 소인수분해 해서 지수에 있는 데다가 1을 더해서 전부 곱한다라는 그 이제 결론은 알잖아. 근데 이제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결론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왜 그렇게 되는지도 기억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어요. 왜 거기다 1을 더했냐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이제 2의 세제곱이다라는 것이 소인수분해했을 때 등장했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2라고 하는 것이 3개 있다라는 뜻을 가진다라고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해석할 때 선택지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했어요. 2를 하나만 사용할 수도 있고 2를 2개를 사용할 수도 있고 2를 3개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전혀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선택지, 그래서 4개다 선택지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기로 했는데요. 걔랑 비슷해요. 이것도. 자, 한번 봅시다. 어떤 상황이냐면 동전이 있어. 100원짜리 동전, 50원짜리 동전, 10원짜리 동전이 있는데 각각 1개, 2개, 3개를 가지고 있어요. 되셨어요? 자, 그럼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 첫 번째,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세래요. 그래서 이 2개를 다 적어놨어요, 동시에. 자, 얘는 방법의 수를 세라고 하고요. 얘는 뭐 세래? 차이가 좀 있죠? 무슨 수? 금액의 수를 세래요. 다른 문제예요. 그 2개의 다른 문제를 우리는 둘 다 다르게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 방법의 수는 간단해. 방법의 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를 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이 동전을 낼까 말까가 중요한 거야. 얼마를 내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별로 안 중요해. 그게 무슨 얘기냐면 100원짜리 동전을 하나 내면 우리는 이거 100원이라고 계산하잖아. 그리고 50원짜리 동전을 2개 낸다고 해보자. 그럼 얘도 100원이기는 하지. 맞아. 가격으로는 어때? 100원. 결론. 똑같은 돈을 지불하는 셈이죠. 이렇게 되면. 근데 나는 가격을 볼 게 아니라 지금 이 문제는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100원짜리를 낼지 50원짜리를 낼지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100원 결과적으로 똑같다 이건 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100원짜리 낼래 말래, 50원짜리 낼래 말래 딱 요것만 생각하면 돼. 가격은 안 중요해요. 여기서 간단한 생각이에요. 해서 어떻게 지불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면 일단 100원짜리를 우리가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100원짜리 하나를 가지고 이 하나를 낼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할 수도 있어? 100원짜리를 안 낼 수도 있어요. 선택지가 몇 가지가 생겨. 여기에서 벌써 선택지 2가지 생겨요. 왜? 100원짜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부터 100원짜리를 한 개 사용할 수도 있고요. 100원짜리를 전혀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해서 이미 이곳에서만 선택지가 2가지가 생겨. 여기까지는 되셨어요? 그러면 같은 방식으로 지민아 집중하세요. 50원짜리도 얼마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얘들아. 50원짜리를 낼까 말까만 중요해요. 근데 50원짜리는 단순하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몇 개 가지고 있겠대? 2개 가지고 있대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은 50원짜리를 2개를 다 낼 수도 있고요. 50원짜리 중에서 1개만 낼 수도 있고요. 혹은 50원짜리를 전혀 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선택지가 또 몇 가지가 생겨? 3가지의 선택지가 생겨요. 여기서 3가지. 그리고 이번에는 10원짜리로도 똑같은 생각을 해볼 수 있어. 근데 10원짜리는 몇 개 가지고 있냐? 3개 가지고 있대요. 그럼 우리가 해볼 수 있는 행동은 10원짜리 3개를 다 낼 수도 있고요. 2개만 낼 수도 있고요. 하나만 낼 수도 있지. 또 어떨 수도 있어. 10원짜리를 전혀 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생길 수 있는 선택지는 10원짜리를 3개를 전부 낸다. 혹은 2개만 낸다. 혹은 1개를 사용하겠다. 혹은 10원짜리 전혀 사용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선택지 4가지가 생겨. 됐어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해서 총 선택지는 몇 가지가 생길 수 있냐? 100원짜리로도 50원짜리로도 10원짜리로도 우리는 계산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총 선택지의 경우에 24가지의 돈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거야. 여기까지는 됐어요? 그럼 일단 24가지 좋아. 근데 이 문제 보면은 선생님 여기 안 써놓겠는데요.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단 하고 어떤 조건이 써 있어요. 조건 항상 조심히 읽어야 된다고 했어요. 조건이 뭐냐면 단 0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하라 라고 조건이 써 있어. 그러니까 세고 나서 뭔가 제거를 해야 된다라는 뜻이 되겠죠. 뭘 제거해라? 빵원이 되는 경우는 세면 안 된대. 그러면 이제부터 해야 될 생각은 이거야. 내가 24가지를 센 그 경우 안에서 24가지 중에서 빵원으로 읽히는 경우가 있으면 그건 제거해야 돼요. 이해했어요, 여기까지? 그럼 우리가 이 케이스에서 빵원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케이스는 딱 하나 있기는 해. 100원짜리도 지불하지 않고 50원짜리도 지불하지 않고 10원짜리도 지불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도 내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0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거 하나는 제거해야 돼요, 답에서. 그러니까 24가지를 세고 나서 어떻게 해라? 마이너스 한 가지를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야. 총 몇 가지가 된다. 그래서 23가지의 방법으로 돈을 지불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됐는가요? 이때 우리가 뭘 센 거야? 금액을 센 거야? 방법을 센 거야, 얘들아? 방법을 센 거예요. 우린 여기서 가격에 대해서는 생각 안 했어. 오로지 이걸 낼지 말지 혹은 3개를 낼지 2개를 낼지 하나를 낼지 내지 않을지만 생각했지. 이게 가격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하고 마지막에 한 가지는 제거해야 된다. 왜? 빵원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됐는가요? 그럼 이제 우리는 방법의 수를 세라라고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100원짜리가 원래 한 개였지. 그래서 방법이 몇 가지야? 2가지야. 왜? 왜 방법은 2가지? 그래서 한 개인데 왜 2가지예요? 한 개를 낼 수도 있지만 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까지 2가지가 되겠지? 그러면 50원짜리가 2개야. 그럼 이때는 방법이 몇 개 생기겠어? 3개 생겨요. 방법 3가지. 10원짜리가 3개야. 그럼 방법은 몇 가지가 생기겠어? 4가지가 생기겠죠? 4가지. 해서 총 24가지에다가 하나 제거하자 얘기야. 됐는가요? 어렵지 않아요. 원리는 조금 약간 생각을 해야겠지만 결론은 어렵지 않죠. 밑에 524번에 1번 지금 바로 해봅시다. 524의 1번. 방법의 수 방금 한 것만 해보세요. 이래서 몇 가지, 이래서 몇 가지, 저래서 몇 가지, 그리고 마이너스 한 가지. 끝에서 한 가지 빼야 돼요. 얼마나? 59가지 나오죠? 59가지. 끝에 하나 빼야 돼요. 자, 앞에 봅시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조금 어려워요. 이건 이제 아직 쉬운 방법. 이것은 사실 그거랑 완전 똑같아요. 약수의 개수 세는 원리랑 똑같죠? 약수의 개수도 1에서 한 가지씩 더 늘어났었어요. 선택지들이. 자, 이것과 이번에는 약간 차이가 있는 금액의 수예요. 자, 이제부터는 문제가 생겨. 금액의 수를 세라라고 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기서 설명한 것처럼 100원짜리를 한 개 내어서 100원이 나온 것과 50원짜리를 2개 내서 100원이 나온 이거, 우린 이제부터 이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론 금액이 중요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내도 100원이고 이렇게 내도 100원이라면 우리한테 이 2가지는 사실 똑같은 경우인 거야. 왜? 결론 100원이잖아. 그러니까 얘네 둘을 이거 2가지예요 라고 이제부터 대답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야. 왜? 결론적으로 100원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건 그냥 똑같은 한 가지로 보여야 돼. 그럼 얘네만 이런 게 아니겠지. 이해하셨어요? 그게 위험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떤 방식으로 세야 되는지를 이제부터 할 건데요. 자, 왜 이런 식으로 중복된 경우가 왜 생기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그걸 해결하고 풀 수 있을 거 아니야. 됐어요, 여기까지? 그럼 이렇게 해서 중복된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자. 자, 어떨 때 중복이 생기냐면요. 우리가 가진 동전 단위가 100원짜리라는 단위가 있고 50원짜리라는 단위가 있어. 맞아? 그런데 지금 중복이 생기는 이유는 50원짜리라고 하는 작은 단위의 동전으로 충분히 큰 단위인 100원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100원짜리 하나랑 50원짜리 하나를 가지고 있어. 어떤 사람은 100원짜리 하나랑 50원짜리를 2개 가지고 있어 라고 생각해보자. 자, 그럼 이 사람은 100원을 지불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라고 했을 때 반드시 이 사람은 100원을 지불하려면 100원짜리 하나를 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왜? 50원짜리가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리 50원짜리를 내려고 해도 100원을 만들 수가 없거든 얘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100원을 지불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100원짜리 하나를 내어도 100원을 지불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도 100원을 지불할 수 있어 이 사람은? 50원짜리를 2개 내어서 100원을 낼 수도 있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작은 단위의 동전으로 큰 단위의 동전을 만들 수 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야. 얘는 50원짜리 작은 단위 동전으로 100원짜리라는 동전 단위를 만들 수 있어 없어 이 사람? 못 만들지, 개수가 모자라지. 이럴 때는 문제 없어. 근데 이럴 때가 문제인 거야. 중복이 되네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럼 이거 한번 판단해봐 얘들아. 자, 이 사람이 있어. 자, 이 사람은 금액을 셀 때,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개수를 셀 때 문제가 생길까 안 생길까? 방금 말한 그런 문제 생겨 안 생겨? 작은 단위의 동전으로 큰 단위의 동전을 만들 수 있게 되면 중복이 자꾸 생긴다 했어. 이 사람 문제 있어 없어? 문제 자꾸 생겨요. 왜냐하면 10원짜리라고 하는 작은 단위의 동전이 충분히 모이면 50원짜리라는 단위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 얘는. 뭔 말인지 아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이 가서 50원을 지불을 해야 돼. 근데 이 사람은 50원을 지불하는 방법으로 첫 번째 50원짜리를 하나 내도 50원이야.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도 50원을 낼 수 있냐면 10원짜리를 5개 내도 50원 만들 수 있어.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도 50원이 만들어지고 이렇게도 50원이 만들어지니까 2가지라고 대답하면 이제부터 틀린다는 얘기예요. 왜? 결론 우리는 똑같이 50원으로 낼 것이기 때문에 이걸 2가지가 아니라 1가지로 체크할 거라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중복이 생겨서. 그럼 이런 경우에 이런 중복을 피하려면 어떤 방식을 이용하면 중복을 피할 수 있냐면 겹쳐지는 동전 단위에 대해서는 큰 단위를 작은 단위로 바꾸시면 돼요. 자, 내가 방금 뭐라 했냐면 큰 단위의 동전을 작은 단위의 동전으로 바꿔서 지불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럼 여기서는 이 사람은 지금 10원짜리랑 50원짜리가 문제인 거지. 맞아. 그럼 둘 중에 큰 단위는 뭐야? 50원이야 10원이야? 50원이죠. 그럼 이 50원짜리 동전을 10원짜리 동전으로 다 바꿔놓은 다음에 문제를 풀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괜찮다고 그렇게 풀면. 그럼 얘를 어떻게 하면 돼? 50원짜리를 이제 우리는 10원짜리가 5개가 더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계산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러면 또 문제가 생겨. 왜? 10원짜리가 10개면 100원짜리 동전이랑 또 어떻게 돼? 중복되지. 또 겹쳐버렸지. 그치? 그러면 둘 중에 큰 단위를 작은 단위로 바꿔서 문제 풀으라고 했죠? 맞아. 그러면 요 100원짜리를 지우고 이제 뭘로 바꾸는 거야? 10원짜리 몇 개? 10개로 바꾸는 거야. 여기다가 10원짜리 10개. 그럼 이 사람은 사실 10원짜리를 몇 개 가지고 있는 셈이야? 10원짜리 20개 가지고 있는 셈이에요. 이 사람은 결론 10원짜리 20개 갖고 있구나 이거야. 되셨어요? 여기까지? 그럼 이 사람이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세주면 바로 금액의 수로 결론을 얻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단위를 쪼개고 나면. 그럼 이 사람이 낼 수 있는 방법의 수는 10원짜리가 20개 있으니까 방법은 몇 가지겠어? 21가지일 거야. 왜? 20개를 낼 수도 있지만 19개 낼 수도 있고 18개 낼 수도 있고 17개 낼 수도 있고 16개 낼 수도 있고 해서 1개 낼 수도 있는데 어떨 수도 있어? 아예 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20개가 아니라 21가지가 된다라고 할 수 있어. 근데 아까랑 똑같은 원리가 있지. 마지막에 한 가지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여기서 제거해줘야 돼요. 왜? 이 한 가지가 무엇을 뜻해 얘들아? 빵원이 나오는 경우를 뜻해요. 그거는 제거하셔야 돼요. 됐을까요? 이거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만약에 단위가 중복된다면 큰 단위의 동전은 반드시 작은 단위로 고쳐서 문제를 풀 거예요. 그 이유는 똑같아 과정이. 자, 한번 해볼게. 얘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 100원짜리, 50원짜리, 10원짜리 이런 상황이야. 근데 100원짜리는 1개, 50원짜리 2개, 10원짜리 3개 가지고 있지. 됐어? 단위가 중복되는 게 있는지 보는 것부터가 먼저예요. 자, 10원짜리 3개로 50원짜리 동전 단위를 맞출 수 있어 얘들아? 못 맞추지? 그러니까 얘랑 얘 사이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아직. 그럼 이걸 생각해봐.
50원짜리 두 개로 100원짜리 하나 만들 수 있어 없어? 만들 수 있지. 여기 중복되지 여기. 이때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러면 어떤 동전을 바꿔와야 돼? 이제 가서 100원짜리 동전을 고쳐오는 거야. 몇 원짜리로? 50원짜리로 고쳐오는 거야. 그러면 이제부터 요 100원은 없어지고 여기에 50원 두 개가 생겨있겠지? 결론 이 사람은 50원짜리를 몇 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야 돼? 4개 가지고 있다고 바꿔 문제를 푸는 거야 지금 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우시고 50원짜리 4개와 10원짜리 3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로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금액을 셀 때 바로 답이 나온다고. 됐을까요? 자 그럼 이제부터 세보자. 50원짜리가 4개네. 방법은 몇 가지? 이러면 5가지 여기서. 왜? 4개를 다 낼 수도 있고 3개 낼 수 있고 2개 낼 수 있고 하나 낼 수 있고 내지 않을 수도 있지. 5가지. 그럼 여기서 몇 가지? 10원짜리를 4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낼 수 있겠죠. 그럼 총 몇 가지? 20가지. 근데 끝에서 뭐 해야 돼? 마이너스 1. 왜? 빵원은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19가지의 금액이 나온다. 됐을까요? 이거 왜 19가지인지 한 번만 세볼게요. 처음이니까. 자, 처음이니까 한 번만 세볼 건데요. 자, 우리 50원짜리 몇 개 있어, 얘들아? 50원짜리가 4개 있지. 그럼 50원짜리가 4개가 있기 때문에 만들 수 있는 금액은 이런 것들이 있어. 50원짜리 4개를 전부 다 사용해서 200원을 만들 수 있어요, 일단. 그지? 또 50원짜리 3개 사용해서 150원도 만들 수 있어요. 그죠? 2개 사용해서 100원도 만들 수 있고요. 하나만 사용해서 50원도 만들 수 있고 사용하지 않아서 빵원도 만들어낼 수 있어. 벌써 경우를 5가지를 찾은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 됐나요, 여기까지는? 자, 그러면 이제 또 뭘 할 수 있냐? 50원짜리 해봤으니까 10원짜리로 좀 더 디테일을 살릴 거야. 어떻게 디테일을 살릴 거냐면 우리 지금 10원짜리 3개 있잖아. 맞아? 그러면 여기에다가 10원짜리 3개를 더 쓰면 230원도 지불할 수 있을 거야, 이 사람 분명히. 근데 10원짜리를 3개까지 안 쓰고 몇 개 쓸 수도 있어. 2개 쓸 수 있지. 그럼 얼마를 지불할 수 있다는 뜻이야? 220원도 지불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만 쓰면 얼마겠어? 210원이 가능할 거야. 그리고 200원은 아까 분명히 되는 거 봤어요. 됐어? 자, 그럼 이번에는 어디로 내려가? 150원으로 내려가서 생각해보자. 이 150원은 어디서 나온 150원이냐면 이걸로만 만든 150원이야. 그럼 여기에다가 이것까지 이제 종합을 해주면 뭔가 더 디테일이 살겠지? 자, 150원에다가 10원짜리를 3개 다 사용하면 180원을 지불할 수 있을 거야, 우리. 그럼 또 뭐도 가능하겠어? 170원도 가능하고 160원도 가능해요. 이거 가지고 적당히 조합 짜면. 근데 여기서 잠깐만 하나만 생각해봐. 요 가운데 190원은 우리가 돈을 지불할 방법이 있을까 없을까? 이걸로 190원 안 돼요. 왜 안 돼? 10원짜리가 모자라요. 그래서 190원이 빠지는 거야, 여기서. 근데 우리가 이걸 매번 이렇게 디테일을 살려가지고 하나씩 셀 거 아니니까 방금 했던 방법대로 큰 단위를 작은 단위로 고쳐서 문제를 풀자 이거지. 어떨 때만 얘들아? 단위가 중복될 때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중복되지 않는데 막 이거 동전 바꿔서 저걸로 바꿔오고 그건 아니야. 중복되는 동전에 한해서만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도 써보면 100원짜리에 10원짜리까지 조합을 짜서 뭐 130원, 120원, 110원 여기에 이제 10원짜리 조합을 짜면 80원, 70원, 60원 여기에도 10원짜리 조합을 짜주면 30원, 20원, 10원, 빵원까지 해서 이렇게 생긴 20가지야. 근데 이 중에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빵원짜리는 답에서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에서 19가지다. 를 우리는 이제부터 다 셀 게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빠르게 답을 얻어내겠다 이 뜻이에요. 됐는가요? 근데 굳이 나열해보자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된다라는 것이죠. 됐는가? 자, 한 번 더 연습을 해봅시다. 한 번만 더요. 그러지마! 그러지마! 자, 이거 해봅시다. 자, 우리 뭐 할 거냐면 방금 풀었던 금액의 수 셀 거예요. 구분하세요. 방법의 수랑 금액의 수 풀이는 달라요. 우리가 지금 금액의 수를 했는데 요거 금액의 수 한 번만 더 적용해보자. 금액의 수라는 건 어떻게 하기로 했냐? 중복되는 단위가 생기면
작은 동전으로 바꿔야 돼. 됐어? 자, 그러면 중복되는 게 있는지 하나씩 살펴볼 거야. 어디부터 살펴볼 거냐면 요렇게 살펴보자. 100원짜리, 500원짜리. 무슨 말이냐? 100원짜리를 내가 충분히 잘 조합해서 500원짜리 동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보란 얘기예요. 만들 수 있어 없어? 없지. 나 100원짜리 3개밖에 없어요. 중복 안 돼요 이거. 패스. 오케이 괜찮아. 그럼 이제 어디 볼 거야? 여기 볼 거야. 100원짜리와 50원짜리를 한번 살펴봅시다. 50원짜리가 3개 있어. 근데 이것으로는 충분히 큰 단위 동전 100원을 만들 수 있어 없어? 야 50원짜리 3개야. 50원짜리 3개로 100원짜리 만들 수 있어 없어? 만들 수 있어요. 50원 몇 개면 2개면 100원 만들어져요. 중복돼요 여기가.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야. 어디서? 요때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동전을 어떤 동전으로 다 바꿔버려야겠어? 100원짜리 동전을 50원짜리 동전으로 다 바꾸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100원짜리가 원래 3개였으니까 이거 50원짜리로 바꿔봅시다. 50원짜리 몇 개가 되겠어? 여기서 벌써 50원짜리 6개 되겠지? 그럼 얘까지 해서 50원 총 몇 개 있는 거야? 9개를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문제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쭉 지우고 50원짜리 9개다로 놓고 문제를 풀 거란 얘기야. 됐어요? 그럼 이번에는 어디로 가? 요렇게도 단위가 중복될 수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50원짜리 9개, 10원짜리 1개. 네가 이걸로 충분히 50원짜리를 만들 수 있는지 생각해봐. 얘로 50원짜리 만들 수 있어 없어? 없지? 중복 안 돼요. 그러니까 요건 그대로 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결국 어떤 문제로 읽혀야 하냐? 500원짜리 2개, 50원짜리 9개, 10원짜리 1개 문제로 눈에 보여야 한다는 얘기야. 그럼 이제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돼? 자, 여기서 몇 가지 선택지, 3가지 선택지, 여기서 몇 가지 선택지, 10가지 선택지, 여기서 몇 가지 선택지, 2가지 선택지. 그러면 총 몇 가지 선택지가 되느냐? 60가지 선택지가 되는데 답에다 이렇게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단 1원이 되는 경우는 제거하셔라 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를 제거해서 52가지가 답이 돼야 된다 이 얘기예요. 됐는가요? 어떻게 푸는지가 이제 감이 오시죠? 기억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밑에 지금 2번 해보세요. 524-2. 중복되는 동전은 바꿔다가 문제를 푸세요. 자, 524-2 같이 해봅시다. 자, 금액의 수이기 때문에 중복된 동전은 작은 단위의 동전으로 바꿔다가 문제를 풀어야 해요. 그러면 봅시다. 자, 요렇게 중복될 수 있는지 확인해봐. 50원짜리를 이용해서 100원짜리 동전과 같은 값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충분히 가능해요. 그죠? 왜? 50원짜리가 아주 넉넉하게 많기 때문에 중복이구나라는 걸 알았어. 그럼 누구를 바꿔와야 돼? 100원짜리 바꿔와야 돼요, 이거. 맞아. 얼마짜리로? 50원짜리로 바꿔와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만 벌써 50원짜리가 4개가 생기고요. 여기서 50원짜리가 4개가 또 있으니까 결론, 우리는 이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바꾸는 거야. 50원짜리가 총 8개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됐는가? 그럼 이번에는 또 확인해봐야겠지. 뭘 확인해봐야 돼? 이거랑 이거가 50원짜리와 10원짜리가 중복이 될 수 있는가 또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10원짜리를 이용해서 50원짜리가 만들어지는지 봐야겠지.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10원짜리로 50원짜리 만들 수 있어 없어? 못 만들어요. 좀 모자라요. 그치? 중복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녀석은 고칠 필요 없어요. 됐는가?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이 문제가 어떻게 보여야 한다? 50원짜리 8개와 10원짜리 3개 문제로 읽혀야 돼.
됐어? 그러면 이제 아까 했던 계산 해봅시다. 자, 8개이기 때문에 선택지 9가지, 3개이기 때문에 선택지 4가지, 총 몇 가지? 36가지의 선택지가 나와요. 인데 몇 개를 빼야 된다? 1개는 빼야 돼요. 빵원이 나오는 경우 해서 35가지가 금액의 수가 된다라는 거죠. 연습을 좀 해보셔야 해요. 밑에 525번도 지금 합시다. 이 책 없어? 네. 하세요. 525번. 하셨어요? 525도? 봅시다. 방법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원리 그대로 탁탁탁탁 답이 나와야 돼요. 이제부터. 자, 둘 다 계산하래요. 첫 번째 할 일 방법의 수, 두 번째 할 일 금액의 수. 방법의 수는 아까 처음에 했어요. 이것은 뭔가를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계산하면 된다라고 했죠. 그쵸? 해서 방법의 수라고 하는 것을 계산해 봅시다. 1개밖에 없네, 2가지. 7개나 있네, 8가지. 4개 있네, 5가지. 그리고 하나 빼세요. 빵원인 경우. 맞아. 요게 방법의 수를 세는 것이고요. 그럼 이번에는 금액의 수도 세봅시다. 자, 금액의 수를 셀 때는 조심해야 된다 해서 어떤 것을 중복되는 단위가 있으면 환전해와야 돼요. 자, 봅시다. 500원짜리랑 100원짜리가 중복될 수 있는지 볼 건데 돼, 안 돼, 이거? 100원짜리를 500원짜리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지. 바꿔와야 돼요. 무엇을? 이것을 100원짜리 5개로 고쳐와야 돼. 그러면 100원짜리가 총 몇 개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100원짜리 총 12개 있다로 바꿔 문제 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100원짜리가 12개가 있고 10원짜리가 4개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또 이렇게 확인을 해봐야 돼. 중복이 될까 안 될까? 중복돼야 안 돼? 안 돼요. 10원짜리가 5개까지는 되지 않기 때문에 중복될 리 없어요. 그럼 이제 문제 풀면 되겠지? 자, 문제 풀어봅시다. 12개가 있네. 방법은 13가지. 4개가 있네. 방법은 5가지. 빵원이 나오는 경우를 제거하자. 금액의 수. 되는가요? 착착착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요 방법만 알면 대부분 다 풀려요. 그래서 답은 143가지요. (242쪽) 530번 하세요. 지민이 A 얼마? 59. B 얼마? 근데 어떻게 A 빼기 B가? 봅시다. 530번이요. 방법의 수 그냥 이제 바로바로 계산할 수 있죠? 어떻게 한다? 3가지. 4가지. 5가지. 하나 제거하자. 방법의 수 끝. 그럼 금액의 수를 하려면 중복된 어쩌고저쩌고 확인해 봅시다. 자, 무엇이 중복됐나 하고 일단 이렇게 중복을 확인해 볼 건데 중복됐어요. 왜? 5,000원짜리가 충분히 많기 때문에 10,000원짜리랑 겹쳐질 수 있죠? 그러면 누구를 바꿔오는 거야? 10,000원짜리를 바꿔와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만 해도 5,000원짜리가 4장이니까 여기에 있는 것까지 5,000원짜리는 총 몇 장? 7장. 요로 바꿔 문제 풀어야 돼. 됐어? 그리고 나서 1,000원짜리는 4장이래요. 자,
자, 중복돼, 안 돼? 다시 한번 생각해봐. 중복할 수 있어, 없어? 중복 안 돼요. 1,000원짜리가 좀 모자라기 때문에 이대로 문제 풀면 돼요. 자, 그러면 방법의 수를 세면 8가지, 5가지 하나 제거하자. 할 수 있겠죠? 넘어가 봅시다. 뒷장. 순열. 우와, 자, 이제 저기 본격적인 그거가 시작이에요. 이쪽이지? 이제 본격적인 고등학교 과정에서의 확률과 통계에 대한 내용의 진짜 시작은 여기부터예요.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이 있죠. 그 과목의 아주 첫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배우는 내용은 다 처음 배우는 내용이에요. 일단 처음으로 나오는 내용이 순열이요. 이제 어떤 그 계산 방식, 기호에 대한 우리말 이름인데요. 이제 순열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을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는지, 그리고 그럼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부터 일단 좀 익히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순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 이름이고요. 이것의 진짜 기호 이름은 이렇게 써요. N, P, R. 이게 순열이에요. 우리말로 수열이라고 부르고요. 근데 이제 앞으로 순열이라고 할 일은 잘 없고, 뭐라고 하냐면 NPR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여기서 N과 R은요, 적당한 자연수가 들어갈 자리고요. 이때 이 N과 R은 자연수이면서 N이 언제나 R보다는 크거나 같아야만 해요. 이쪽이 더 큰 수가 와야 돼요. 예를 들어 10P3 이런 경우. 근데 N이랑 R 자리에 자연수가 아닌 막 소수, 분수 이런 거 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이건 가능해요. 요 R 자리까지는 0은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소수, 음수 이런 것들은 생각 안 해요. 근데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걸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훨씬 중요한데요. 자, 이거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n이라고 하는 자연수에서부터 거꾸로 역순으로라는 건 하나씩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커지는 방향이 아니라 역순으로 R개의 자연수를 쓰란 얘기예요. 역순으로 쓰셔야 돼요. 이게 지금 말로 해서 헷갈리는데요. 예시 들면 엄청 간단해요. 자, 10, P, 3 이렇게 써있다고 해볼게. 자, 이거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면 10이라고 하는 자연수에서부터 역순으로, 그러니까 작아지는 순서대로 몇 개를? 3개를 쓰란 얘기예요. 3개. 그럼 뭐라고 써줘야 돼? 맨 처음이 10부터 쓰시오니까 10. 그럼 그 다음에 쓸 게 11이야? 9야 얘들아? 9예요. 역순으로 쓰라 했어요. 9. 근데 몇 개까지 쓰라 했어? 3개까지 쓰라 했지? 벌써 몇 개 썼어? 2개 썼어요. 여기 뭐까지만 쓰면 돼? 8까지 해서 전부 곱하라는 뜻이에요. 끝이에요 이거. 아, 뭐 하라는 건지 이제 느낌이 오죠? 자, 한 번 더 해봅시다. 4P3 해봅시다. 자, 4P3은 어떻게 해석해야 돼? 4라는 자연수에서부터 거꾸로 3개를 곱셈하시오 이 뜻이야. 불러봐 3개. 4부터 4, 3, 2. 이게 4P3이에요. 됐는가요? 그럼 하나 더 해봅시다. 자, 이번에는 이거 해볼 거야. NP2. 근데 n이 얼마인지 몰라요. 그럼 우리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n이라고 하는 자연수에서부터 거꾸로 몇 개? 2개. 그럼 일단 맨 첫 시작은 일단 무조건 뭐야? 맨 첫 시작은 n으로 시작해야 돼. 그러면 하나 더 써줘야 2개가 되겠지. 그런데 그 하나는 이것보다 하나 작은 숫자 쓰기로 했지? 뭐라고 표현해야 돼? n 빼기 1 곱하기 요거예요. 됐어? 아, 그럼 이제 또 이게 되겠지? np3도 써봅시다. np3. 자, 이거 뭐라고 나타내야 돼? n에서부터 거꾸로 3개. 오케이? 자, 거꾸로 3개 써봅시다. n 빼기 1, n 빼기 2. 끝. 3개. 아, 쓸 수 있겠죠? 자, 하나 더 해봅시다. np5 해보자. 자, 그럼 이거 뭐라고 해야 돼? n에서부터 거꾸로 몇 개? 5개 쓸 거예요. n 빼기 1, n 빼기 2. 벌써 몇 개 썼어? 3개 썼지? 5개까지만 가면 돼. n 빼기 3에 n 빼기 4. 뭐야?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그러면 요거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암산이 안 되네. 잠깐만. 자, n 얼마인
어떻게 써야 돼 이거? n이 얼마인지 찾을 거야. 우리 이거 뭐라고 써야 되더라? n n-1 n-2 이게 이거지. 맞아? 를 해서 얼마가 되는 120이 되는 n 자연수 찾아와라 이거예요. 물론 이걸 다 전개하고 우리가 그 3, 4차 방정식 풀듯이 뭐 조립제법 같은 걸 이용해서도 찾을 수 있는데요. 거기까지 갈 필요 없이 우리는 어차피 이 n자리에 기껏해야 자연수들이 올 것이다라는 걸 알고 있지 이미.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숫자든지 간에 때려 맞춰서 찾는 게 훨씬 빨라요. 이런 경우엔 하나씩 때려 맞춰봐. 예를 들어 선생님 저는요 n에다가 한번 5 넣어보고 싶어요 이럴 수 있잖아. 맞는지 확인해보자 이 얘기야. 그러면 5p3이 120이 되는지 보란 얘기인데요. 5p3은 5, 4, 3 이거지. 돼? 안 돼? 120?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 n은 5가 아닌 것 같아. 그럼 n에다가 또 뭐 넣어볼 거야? 6도 한번 넣어보고 찾아보는 거야. 그러면 6p3이 120이 되는지 봐야겠지. 6, 5, 4 120 돼? 안 돼? 되네. 찾았어요. 그러니까 n은 얼마란 얘기야? 6이란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이걸 다 전개해서 인수분해하는 게 아니야. 어차피 우리 기껏해야 자연수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대충 그럴 법한 숫자를 집어넣어서 찾으시면 돼요. 근데 이마저도 지금이 처음이니까 이렇게 직접 찾는 거지 익숙해지면 뭐가 얼마다라는 게 외워져요. 자연스레 외워져요. 우리 지금 뭐 봤어 방금? 6p3이 120이다 맞지? 머리에 드세요. 6p3 엄청 많이 나와요. 기타 등등 5p3 이런 것도 많이 나와요. 5p 6p, 뭐 4p, 기타 등등 이런 것들 많이 나오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제 많이 쓰다 보면 외워져요. 어거지로 외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머리에 붙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순열이라고 부르고요. 이걸 대체 왜 계산을 해야 되냐면 이 순열이다라고 하는 것이 확률과 통계에서 경우의 수를 셀 때 굉장히 많이 사용이 돼요. 이런 계산법이. 이게 어떨 때 사용되는지 그 원리, 그 내용을 우리말로 설명하면 이럴 때 사용돼. 이 문장을 외워야 돼요. 서로 다른 n개를 이때 사용되는 이 n개가 여기 있는 그 n개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읽어야 돼? 서로 다른 몇 개를? 10개를. 그럼 서로 다른 n개를 아니다. n개 중 이게 더 나을 거야. n개 중 r개를 여기 있는 r개는 이 뒷자리에 있는 r개예요. 그래서 우리는 n이 r보다 더 큰 숫자다라고 한 거야. n개 중에서 r개를 자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뽑고 나열. 뽑고 나열이에요. 뽑고 나열. 뽑고 나열하는 방법의 수를 세는 걸 우린 앞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다 이거야. 되셨어요? 여기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얘들아 여기야 뽑고 나열이에요. 줄 중에 한마디라도 빠지면 안 돼. 뽑아야 되고요. 뽑고 나면 걔네끼리 나열도 해봐야 돼요. 나열이라는 건 순서 맞추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럼 이제 이런 식이 되겠지. 예를 들어서 학생 5명 중 2명을 뽑아서 순서를 지정하려고 한다. 뭐 예를 들어 발표 순서야 이거. 5명 중에 2명 뽑아서 발표시킬 건데 그럼 발표를 누가 먼저 하고 누가 나중에 할 건지 순서까지 지정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가 지금 딱 이 표현이야. 왜? 자, 학생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지. 사람은 누구를 데리고 와도 다 다른 사람이에요. 그죠? 그럼 이거 이렇게 써 있는 거야. 서로 다른 5명 중에서 2명을 뽑고 순서 지정이다. 이게 나열하겠다 이 얘기야. 맞아? 그럼 우리가 이거 기호 빌려오면 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지. 뭐라고 써야 돼? 5p2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의 가지수를 세봐라 이러면 5p2 계산하면 바로 나와요. 근데 우리 이제 5p2 계산할 줄 알지? 어떻게 계산해야 돼? 5에서부터 거꾸로 2개 쓰세요. 5, 4 몇 가지? 20가지 방법으로 발표시킬 수 있다 이 얘기예요. 되셨어요? 금방금방 돼요 이제. 자 그러면 또 해봅시다. 이번에는 책 20권 중 6권을 택해서 순서를 지정하려고 한다. 순서 지정. 이것도 어떻게 해석해야 돼? 책이 20권 있어요. 책 다 다른 책이야. 도서관에 갔어. 20권의 책이 다 달라? 그러면 그 20권의 책 중에서 6권을 고르겠대. 골랐는데 심지어 뭐까지 할 거야? 순서까지 지정해서 나 이거부터 읽고 그 다음에 저거 읽고 그 다음에 요거 읽고까지 할 거야. 이게 지금 뭐야? 이거야 이거. 20개 중에 6개를 뽑고 나열하겠다. 되셨어요? 그럼 우리 이거 기호로, 순열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야 돼? 20p6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면 경우의 수, 가지수를 바로 계산할 수 있어요.
어떻게 쓰는 거야? 계산은 20에서부터 거꾸로 몇 개? 6개니까 20, 19, 18, 17, 16, 15까지 6개 되셨어요? 물론 이거 계산을 하라고 하진 않아요. 그냥 이렇게 쓰라, 이렇게 쓰라. 그러니까 이렇게 쓰라는 게 여기서 끝내면 돼요. 이 계산은 우리가 너무 길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끝. 가지. 이게 무슨 뜻인지 이제 아시겠죠? 뒤로 넘어가 봅시다. 246쪽. 246쪽에 500. 안 되네요. 여기까지 못 가네. 저기 하세요. 246쪽에 537. 537에 1번만 해. 1번밖에 못하네, 여기서. 1번에 얼마 나와? 얼마? 뭐지? 20이죠? 5, 4, 20 이렇게 계산하셔야 돼요. 자, 하나 더 봅시다. 우리가 방금 뭐 봤냐면 순열이라는 개념을 하나 배웠어요. 이 개념, 자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 요 뜻도 기억해야 되고요. 기호도 기억해야 되고요. 이 기호를 계산하는 방법도 알고 있어야 돼요. 다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어디냐?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뽑고 나열.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이게 왜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냐면 요거 다음 단원 혹은 확률과 통계, 그러니까 내년에 배울 확률과 통계 단원에 가면 여기가 서로 다른이 아니라 서로 같은 n개 중 r개를 뽑고 나열이라는 것도 나오고요. 여기를 이제 고정한 채로 뽑고 나열이 아니라 그냥 뽑기만 하는 것도 나오고요. 엄청 다양해져요. 그래서 그때 가면 머리가 막 뒤죽박죽해지기 때문에 순열이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뽑고 나열하는 것까지 라는 그 자체를 아셔야 돼요.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서 배울 거 순열 다음에 나오는 거 계승. 이거 처음 들어봐요. 계승. 계승이다라고 하는 것도 일단 기호의 이름이에요. 그럼 뭐 해야 돼? 기호를 쓸 줄 알아야 되고, 쓸 줄 알면 계산할 줄 알아야 되고, 계산할 줄 알면 그게 무슨 의미를 갖는지까지 알아야 돼요. 됐는가요? 자, 계승. 어떻게 기호로 표현하냐면 느낌표로 표현해요. 느낌표. 근데 이 느낌표를 어디에 쓰냐면 어떤 숫자 뒤에 느낌표 쓰면 계승이에요. 됐는가요? 계승. 자, 이거요. 우리 읽을 때 n 계승 이렇게 읽진 않고요. 이 느낌표의 이름, 그 영어 이름이 있어. 팩토리얼 이라고 이제 불러요. 그러니까 여기는 n 팩토리얼 이렇게 부르면 이거 하라는 얘기구나 라고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4 팩토리얼 이렇게 읽겠다 이거야. 4 팩토리얼 혹은 뭐 5 팩토리얼 3 팩토리얼 1 팩토리얼 뭐 이런 거 되셨어요? 네, 한글말은 계승인데 계승이라는 말보다는 팩토리얼을 더 많이 써요. 그래서 자 이거 어떻게 계산하냐면 계산 방법은 얘랑 비슷해. 이거 어떻게 했었어 아까? n이라는 숫자에서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곱해 나갔지? 똑같아요. 얘도 n이라는 숫자에서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곱해 나갈 거야. 그런데 얘는 몇 개 곱해라라고 알려주죠. 근데 얘는 몇 개 곱해라 그런 표현 있어 없어? 없지. 그냥 끝까지 곱하라는 얘기야. 끝이 어디야? 1이 될 때까지 다 곱하라는 뜻이에요. 무조건. 그럼 얘는 뭐라고 써야 돼? 4에서부터 거꾸로 1이 될 때까지 다 곱하시고 4, 3, 2, 1 이거 하라는 얘기야. 4, 3, 2, 1 그럼 5 팩토리얼은 뭐 하라는 얘기야? 5, 4, 3, 2, 1 어렵지 않죠? 3 팩토리얼은 어떻게 알아? 3, 2, 1 팩토리얼 1 되셨어요? 여기서 한 가지 약간 추가적으로 우리가 약간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 0 팩토리얼 1이에요. 요거는 따로 기억해주세요. 0 팩토리얼 1이에요. 자, 아무튼 간에 요런 게 이제 계승이고요. 의미로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이 녀석의 의미는 이거야. 서로 다른, 여기 서로 다른 얘들아. 서로 다른 n개. 똑같지 아직까지. 맞아? 근데 얘는 r이라는 녀석이 있기 때문에 r을 뽑고 나열이죠. 맞지? 근데 얘는 r이 있어 없어? r 없어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하냐 서로 다른 n개를 나열할 거예요. 얘는 뽑을 게 없어요. 몇 개 뽑아라 이런 말 없잖아. 그냥 서로 다른 n개 나열하는 방법의 수를 세는 거야. 그럼 얘 4 팩토리얼이 갖는 의미가 어떤 뜻이야? 서로 다른 4개를 나열하는 방법의 수를 센 거야. 이해하셨어요? 그럼 5 팩토리얼은 무슨 뜻이야? 서로 다른 5개의 물건을 나열해서 순서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의 개수를 세면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됐는가? 예를 들어서 우리말로 이렇게 하고 있죠. 학생
명을 줄 세우려고 한다. 줄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이게 지금 뭐야? 학생이라는 게 서로 다른 사람 5명이란 얘기죠? 서로 다른 5명을 자 일단 뽑을 필요 있대 없대? 뽑을 필요 없죠 이 문장에는. 그러니까 뽑기가 없으니까 P가 아니라 팩토리얼이라는 얘기예요. 몇 팩토리얼? 5 팩토리얼. 얼마야 5 팩토리얼? 빨리 계산해봐. 5, 4, 3, 2, 1 얼마 나와? 5 팩토리얼 계산해. 암산해. 5, 4, 3, 1 120, 120가지 방법으로 5명의 학생을 줄 세울 수 있다 이 얘기야. 이 120가지가 어떻게 나오면 120가지냐면 예를 들어 5명이 유리, 민희, 지민이, 현우, 수연이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이 5명이 줄 쓸 수 있는 방법이 120가지나 된다는 얘기야. 어떻게 120가지야? 뭐 예를 들어 규리가 맨 앞에 있고 그 다음 민희를 하는 경우 규리가 맨 앞에 있고 민희가 여기 있는데 얘네 셋이서 적당히 뭐 현우가 일로 와고 뭐 수연이가 여기 있고 하는 게 총 120가지씩이나 된다 이 얘기예요. 됐는가요 여기까지? 아무튼 기타 등등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고 그럼 이걸 해봅시다. 자, 책이 있는데 자 R 찾아봅시다. 일단 여기서 계산 가능한 것부터 다 치우세요. 6팩토리얼 계산할 수 있는 거지 우리. 그지? 물론 지금 암산을 해야 되긴 하지만 계산을 안 되는 건 아니잖아. 6팩토리얼 어떻게 쓰면 돼? 6, 5, 4, 3, 2, 1 해봐. 얼마 나와? 6, 5, 4, 3, 2, 1 자 이거 어떻게 빨리 계산하냐면 우리 방금 어디까지는 해봤냐? 5팩토리얼까지는 방금 계산했어요. 여기서 얼마였어? 5팩토리얼이 120이었지. 까지는 다 쓰세요. 120 에다가 6 곱하란 뜻이에요. 얼마? 720. 아 6팩토리얼은 720이구나. 이거 720이에요. 이것도 이제 앞으로 많이 나오는 숫자라서 하다 보면 외워져요. 얘가 720이야. 근데 곱해서 이게 나와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거 이쪽으로 넘겨서 나누기 720으로 바꿀 수 있죠? 맞아? 그럼 정리를 좀 해봅시다. OPR은 여기서 720을 나눠주면 공 하나 없앨 수 있고요. 누가 나눴으면 좀 해봐라. 6, 10, 다음에 60. 틀렸나? 60에 40 맞아요? 60? 60 맞아요? OPR 얼마야 그러면? 그래서 이거 어떻게 계산해요?가 아니라 어차피 자연수가 들어올 자리다라는 걸 우리는 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적당한 자연수를 빨리 우리가 생각해가면서 아 이게 들어가면 60이구나 를 쓰시면 돼요. 얼마일 것 같아? 일단 OP1 돼? 안 돼? 안 돼! OP2 돼? 안 돼? 안 돼! OP3 돼? 안 돼? 뭔가 될 법하죠? 왜? OP3이라는 건 5에서부터 거꾸로 3개 곱하시 오니까 5, 4, 3이야. 확인해봐. 60 딱 맞네. R은 얼마다? 3이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됐는가요? 지금 이것도 매번 이렇게 해봐요? 아니에요. 우리 이제 한 2시간만 공부하고 나면 OPR이 60이 되기 위한 R 정도는 머릿속에 외워져 있어요. 자꾸 나오는 숫자라서 그냥 익숙해져요. 언젠가는. 저기 어디냐면 246쪽에 그 남아있는 문제들도 다 해결해 봅시다. 계산 문제죠. 이거 하나 같이 하고 그 계산은 이제 직접 해보세요. 밥 해봅시다. 이거 하나하나 같이 해볼게요. 봅시다. NP5는 30 NP3을 만족하는 N 찾으래요. 근데 일단 우리 기본적으로 이런 순열 혹은 뭐 계승이라는 기호를 사용할 때는 자연수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음수 걸러야 돼요. 분수 걸러야 돼요. 오케이?
것이다. 자, 이것은 우리가 나열해서 쭉 써주면 이렇게 쓸 수 있어. n, n-1, n-2에 n-3, n-4까지. 이래야 5개죠. 그죠? 여기 낚이면 안 되지. 여기 5개니까 n 빼기 5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야. 개수 세봐. 이게 5개야. 그죠? 이것은 30 곱하기 np3 n 빼기 1, n 빼기 2 이게 np3이에요. 맞아. 그럼 이거 이제 계산하면 되겠지? 하려고 봤더니 양쪽에 n 빼기 1, n 빼기 2가 똑같아요. 약분이 돼요. 되셨어요? 됐는가요? 그럼 뭐가 남아? n 빼기 3, n 빼기 4는 30.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이 정도 2차 방정식은 그냥 빨리 풀고 넘겨서 찾으세요. 그래서 그 중에서 n은 자연수만 골라야 되고요. 됐어요, 여기까지? 심지어 자연수 중에서도 어떤 자연수만 골라야 되는지 잠깐 앞에 가 얘들아. 자, n이랑 5 중에서 뭐가 더 커야 된다 했어 아까 분명히. 이쪽이 더 커야 된다 했지? 그러니까 우리가 찾을 n은 5보다는 값이 어때야 돼? 크거나 같은 애들만 찾아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막 풀었는데 n이 4 답에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죠. 이후 계산은 알아서 하세요. 계산이니까. 넘어갈게요. 밑에 지금 541번에 541에 3번 해보세요. 봅시다. 해보셨죠? 541에 3번이요. 계산이에요. 근데 이제 똑바로 쓰고 어떻게 빨리 계산하는지를 생각을 해야겠죠. 자, 얘 앞에서부터 다 정리해봐. np3, n 빼기 1, n 빼기 2 더하기 3배의 np, n 빼기 1은 5에 n 플러스 1부터 2개예요. 이 표현이 좀 특이하죠, 그죠? n부터가 아니라 n 플러스 1부터 2개이기 때문에 n 플러스 1, n 요렇게 써야 돼. 됐어? 이게 바로 n 플러스 1에서부터 2개예요. 내가? 자, 그러면 이제 식을 정리하려고 보니까 전부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 가지가 있어. 뭐야? n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n을 약분시킬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어차피 n은 여기에서 절대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약분해도 상관없어요, 이거. n 절대 0 아니에요. 여기 0 못 들어가는 자리예요. 따라서 n 전부 약분하고 우리 계산해 줍시다. 그러면 n-1, n-2, 3의 n-1, 5, n 플러스 1. 자, 이거 몇 차 방정식이야? 또 기껏해야 2차 방정식이지? 전부 다 전개해서 한쪽으로 넘겨가지고 정리하면 바로 답 나오겠죠? 됐는가요? 계산 직접 해보세요. 근데 이때도 자, n이라고 하는 것은 3보다는 어떤 값으로 골라와야 돼? 크거나 같은 값으로 골라와야 돼요. 또 2보다도 당연히 크거나 같은 값으로 골라야겠죠? 맞는가요? 해서 그 중에서 자연수 여기서 나오는 거 찾으시면 돼요. 계산하면 n은 6 나와요.
녀석이 하기 싫어. 선생님 지금 외관상 20대 직장인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여기 안에 내면 너희랑 똑같은 10대 언저리에 그 하기 싫은 마음을 품고 있으면 너희랑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제 마음속은 그래요. 지금 항상 막 아야 너 다 똑같아. 너네도 20대 와서 좀 알아. 너네도 이제 겉모습은 20대라서 이제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참고 하는 거지만 마음속으로는 하기 싫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게 될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런 얘기 여기 들어가면 안 되는데. 여기만 돌려봐야겠다. 이상한 게 들어갔네. 자, 야만. 말 시끄러워. 필수 9번이요. 자, 우리 지금 그래서 정리해보면 뭐 하고 있냐면요. 크게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NPR이라고 하는 순열과 N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계승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단순하게 뭘 배웠냐, 이것을 계산하는 방식 자체만 배웠고요. 이 계산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이 원리를 이용해서 방법의 수를 어떻게 하면 더 빠르게 낼 수 있는지를 알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의미 자체로 따지면 되게 간단해요. 뭐 서로 다른, 이거 외워야 된다 했어. 서로 다른 n개 중 r개를 뽑고 나열까지 하자. 혹은 이것은 서로 다른 n개를 단순히 그냥 나열하자라는 의미를 가져서 그 계산 방식 그대로 가면 바로 답이 나온다 라고는 했는데요. 그렇게 단순한 문제들만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몇 가지 조건을 더 걸어서 다 만족할 수 있게끔 가지수를 세라라고 이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만 안다고 문제가 다 풀리진 않아요. 해서 결국 문제를 풀 때는 이것은 잘 사용하지 않게 돼요. 결국 원리를 생각해가면 하나씩 세야 돼요. 하지만 이걸 몰라도 된다는 거 아니야? 알긴 해야 돼요. 자, 해봅시다. 1번 5명의 학생을 일렬로 나열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세래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있어야 돼요. 자, 학생 아무튼 사람이야. 자, 사람은 반드시 서로 다름이에요. 사람은 단 한 명도 같지 않다라는 전제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5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를 세라 이거야. 자, 여기 뽑기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뽑기는 안 들어있죠 일단. 그렇기 때문에 P는 아니야. P를 하려면 뽑아야 되거든. 그죠? 그럼 우리는 뭐야? 팩토리얼이구나. 몇 명을 팩토리얼 하시오? 5명을 팩토리얼 하시고 5팩토리얼. 얼마였어? 5팩토리얼 아까 했어? 120까지의 방식으로 5명을 나열할 수 있다라고 해서 아까 우리 뭐 미니, 지미니 해가지고 5명 기타 등등 했었죠? 그게 지금 이거예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5명 중 어쨌든 사람이니까 서로 다른 5명이고요. 5명 중에 3명을 뽑고 나열하겠대요. 이거 의미 자체로 뭐랑 정확하게 일치해? 순열이랑 똑같은 뜻이죠. 5명 중에 3명을 뽑고 나열하자니까 뭐라고 쓴 거야? 5, P3이에요. 맞아? 그럼 어떻게 계산해? 5, 4, 3 얼마? 5, 4, 3? 60까지의 방법으로 3명을 뽑고 나열까지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럼 이제 3번 봅시다. 자, 3번이 약간 이제 이런 식으로 실생활이 껴서 이렇게 보통 문제가 나오는데 5명 중에서 대표 1명과 부대표 1명을 뽑겠대요.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럼 대표 1명과 부대표 1명을 뽑겠다라는 건 어쨌든 뽑겠다라는 개념이 들어가지. 그럼 팩토리얼보다는 뭐일 가능성이 높아? P, 순열일 가능성이 높아요. 맞아?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돼. 5명 중에 뽑겠다. 맞아? 근데 5명 중에 지금 정확히 따져봐. 1명을 뽑는 거야? 2명을 뽑는 거야? 2명을 뽑아야 돼요. 2명을 뽑고. 근데 P라고 하는 것은 2명을 뽑고 뭐까지 하는 거야? 나열까지 하는 거지. 여기서 나열이 갖는 의미는 무엇이냐? 그 2명을 뽑아온 다음에 둘 중에 누가 대표를 하고 누가 부대표를 하는지를 정해주겠다라는 게 여기서 그 나열의 의미예요. 되셨어요? 그러면 OP2를 딱 하면 2명이 뽑히고 누가 대표, 누가 부대표까지 정확하게 정해지니까 요대로 계산만 하면 가지수를 알 수 있다라는 뜻이죠. 5에서부터 100% 2개 곱하시고 5, 4, 20까지. 되셨어요? 요게 이제 우리가 배운 팩토리얼이랑 순열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 거고요. 그런데 사실 이런 식으로 팩토리얼이랑 순열로만은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조차도 이런 기호를 쓰기보다는 원리를 좀 알아서 원리대로 표현을 할 줄 알아야 이 뒤에 응용 문제가 풀려요. 자, 그 원리에 대해 생각을 해봅시다. 5명의 학생을 일렬로 나열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짓을 할 거냐? 일단 빈 의자 5개를 갖다 놓을 거야. 그럼 빈 의자 5개를 갖다 놓으면 이렇게 되겠지? 하나, 둘, 셋, 넷, 5개의 의자 있어.
그리고 사람이 몇 명 있는 거야? 5명의 사람이 있지? 그럼 그 5명의 사람이 여기에 적당히 앉아볼 수 있는 가지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거야.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일단 5명이 여기 막 줄 서 있어. 여기 기다리고 있어, 5명이. 자, 5명 중에 첫 번째 의자에 가서 앉아볼 수 있는 선택지 몇 사람이 여기 가서 앉아볼 수 있을까? 5가지가 앉아볼 수 있을 거예요. 왜 5명이 아직 서 있으니까. 해에서 첫 번째 의자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의 수 5가지 방법으로 있어요. 됐어? 그럼 5명 중에 분명 누군가는 여기 앉았을 거야. 예를 들어 지민이가 여기 이미 앉았다고 해봐. 그럼 지민이를 제외한 나머지 몇 명이 서 있겠어? 여기 4명이 서 있겠지. 그럼 두 번째 의자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의 수는 몇 가지? 4가지예요. 왜? 지민이 빼고 4명이 여기 와서 앉아볼 수 있어. 그럼 그 4명 중에 누군가는 여기 앉았겠지? 예를 들어서 그 미니야. 여기 미니가 앉았어. 그럼 여기 몇 명 서 있겠어? 3명 서 있어요. 세 번째 의자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의 수 3가지. 마찬가지 2가지, 1가지. 해서 120까지. 이게 원리를 우리는 앞으로 그냥 간단하게 쓰자. 오팩토리얼이라고 그냥 외워버리는 거예요. 됐는가요? 하지만 이 원리가 이렇다라는 걸 알아야 이 뒤에 응용 문제들이 해결이 돼요. 그 다음 2번도 원리를 한번 따져봅시다. 5명 중에 3명을 뽑고 나열한다라는 것은 사람은 5명이야. 그러니까 5명이 서 있을 거야. 그런데 몇 명만 앉히겠다는 뜻이야, 얘들아? 3명만 앉히겠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의자는 몇 개를 그려야 돼? 3개만 그려야 돼. 하지만 사람은 몇 사람이 서 있다고 상상을 하는 거야? 5사람이 서 있다라고 상상해야 돼. 됐어? 그럼 5명이 서 있어. 첫 번째 의자에 가서 앉아볼 수 있는 사람의 가지수 몇 가지? 5가지. 5명 중에 누군가는 여기 앉을 거 아니야? 5가지. 그게 바로 지민이야. 지민이가 여기 앉았어. 그러면 5명 중에 지민이 빼고 몇 명 서 있어? 4명이 서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의자에 앉아볼 수 있는 선택지 4가지. 그럼 그 4명 중에 누군가는 여기 앉았겠지? 그게 바로 민이야. 그럼 몇 명 남아있어? 3명 남아있어. 여기 몇 가지? 3가지. 해서 곱셈 해보니까 60가지 더라를 앞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됐는가요? 그러니까 이 표현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이렇게 원리대로 생각하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중학생 때는 이런 식의 계산을 배웠던 거고 우리는 요약해서 이렇게 기호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거보다 저게 더 중요해요. 원리를 알아야 돼. 자, 마지막 것도 해보자. 5명 중에 대표 하나, 부대표 하나를 뽑겠대요. 그럼 역시나 서 있는 사람은 5명이야. 그럼 5명 중에 의자가 몇 개 필요한 거야, 이제는? 2개 필요한 거야. 그런데 그 2개의 의자가 구분이 될 뿐이에요. 그냥 대표라고 의자에 이름이 써 있는 거고 부대표라고 의자에 이름이 써 있는 거야. 그러면 5명이 서 있을 때 대표 의자에 가서 앉아볼 수 있는 선택의 가지수는 몇 가지겠어? 5명이니까 5가지겠지. 그럼 누군가는 대표를 했어. 지민이가 대표했어. 그럼 나머지 몇 명이? 4명이 부대표를 해볼 수 있겠지? 누구든 했을 거 아니야. 그죠? 해서 4가지, 총 20가지 방법으로 대표와 부대표가 정해진다 이 얘기예요. 됐는가요? 해서 기호로도 쓸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도 쓸 수 있어야 돼요. 밑에 지금 해봅시다. 540 몇 번이냐? 542번. 오늘 543도 하세요. 543도 방금 한 거 같긴 한데. 봅시다. 542 볼게요. 자, 7가지 색이 있어요. 7가지 색 중에서 A, B, C라고 하는 3개의 영역, 그 문제는 지도였던 것 같아요. 지도에 A, B, C라는 나라가 3개 있대. 그럼 그 3개의 나라를 7가지 색으로 칠할 수 있는 방법의 수야. 그러니까 우리는 의자를 몇 개 그려야 되냐면 3개를 그려야 돼요. 근데 그 3개의 의자가 각각 A 나라와 B 나라, C 나라를 의미할 뿐이야, 그냥. 됐어?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슨 고민을 해야 되는 거야? 7가지 색깔을 가지고 여기에 색칠을 해보고 여기에도 색칠을 해보고 저기에도 색칠을 해보고를 해야 된다 이 얘기가 되겠죠?
맞아. 여기에 몇 가지 색이 일단 와볼 수 있겠어. 7가지 색을 써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7가지 색 중에 무언가를 이용해서 여기 색칠을 했겠지? 그 옆에 몇 가지? 6가지, 몇 가지? 5가지의 색깔로 색칠을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는 얘기죠. 가 계산 결과가 답이고요. 이걸 기호로 써라라고 하면 우리 뭐라고 쓰는 거야? 7에서부터 거꾸로 몇 개? 3개니까 7P3이 정답이 되겠죠? 이것도 정답이고 계산해서도 답이에요. 됐는가요? 이것도 해봅시다. 자, 6개의 좌석 중에 3명을 앉히는 방법의 수를 세래요. 그럼 일단 우리는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돼? 의자를 몇 개를 그려놔야 돼? 6개 좌석 있다잖아, 그지? 그럼 6개 좌석 그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됐어? 마치 영화관에서 1번 자리, 2번, 3번, 4번, 5번, 6번 자리 이렇게 있는 거야. 사람이 몇 명 있대? 3명 있대. 그럼 사람이 3명 있어. 사람이 3명이 1번부터 6번 자리 중에서 적당히 자리를 하나 골라 앉아야 돼. 맞아? 그러면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이 있을 거야. 자, 첫 번째 사람이 의자를 고를 거예요. 그러면 얘가 고를 수 있는 의자는 몇 가지가 준비되어 있어? 6가지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고를 수 있는 의자 6가지. 그럼 뭔가의 의자를 골라서 얘가 가서 앉았겠지? 남은 자리 몇 개? 5개. 두 번째 사람이 고를 의자 5가지 중에 뭔가를 골랐을 거예요. 그럼 얘도 어딘가에 가서 앉았어. 의자 몇 개 남아? 4개 남아요. 곱하기 4. 아닌가요? 그럼 기호로 쓰면 뭐라고 써야 돼? 6에서부터 거꾸로 3개, 6P3. 아닌가요? 계산은 해서 답 쓰세요. 그 밑에 544번 해봅시다. 해보셨어요? 해봅시다. 이거는 심지어 기호가 그대로 문장으로 써있죠. 뭐라고? 몇 명 중에 몇 명을 뽑고 나열. 무슨 기호? 순열 P. 몇 P 몇이라고 써야 돼? 9PN. 다만 N을 몰라요. 9PN. 근데 이거 계산해서 504가 될 수 있게끔 하는 N 찾으래요. 맞아. 그럼 우리는 대충 9에서부터 거꾸로 몇 개를 갖다 놔야 504가 되는지를 생각을 해봐야겠지. 맞아. 일단 한번 해보는 거야. 예를 들어 N이 2면 어떨까 생각해봐. 9P. 그러면 이것은 9, 8, 72. 답 될 수 있어? 없어? 이거 답 아니에요. 아직. 그럼 N에다가 3 한 번 해봐. 그러면 9P3이라고 하는 것은 9, 8, 7. 그럼 여기만 해도 벌써 72를 아까 계산해놨잖아. 72에다가 7 곱하면 얼마 나와? 504. 딱 맞죠? N은 얼마였다? 3이었다. 그러니까 3명을 아마도 뽑고 나열하려고 했구나 라고 알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뒤로 넘어갑시다. 249쪽. 여기서부터 또 조금씩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왜 어려워지냐? 여기서부터는 공식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공식만으로 못 풀어요. 여기는 정해진 공식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해진 공식이 없어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실수 없이 문제를 풀 수 있냐? 진이가 앞에 보세요. 어떻게 문제 너 낙서 그만하고 앞에 봐.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냐? 아까 했던 것처럼 의자를 그려서 이쪽 의자는 몇 가지, 저쪽 의자는 몇 가지 이런 식으로 직접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각각 문제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대해서 이런 조건은 이렇게 풀면 좀 빨리 풀렸지라는 걸 또 기억을 해두긴 해야 돼요. 자, 첫 번째 유형. 사람을 나열하긴 할 건데 어떻게 나열할 거냐? 특정 인물들을 서로 이웃하게끔 나열시킬 거예요. 특정 인물들을. 지금 문제는 총 몇 명이냐면 남자 4명, 여자 3명이야. 총 몇 명? 총 7명이 있어. 근데 총 7명을 우리가 이렇게 줄 세울 건데 무작위로 세우면 이런 경우를 못 만들어. 어떤 경우? 여자 셋끼리는 무조건 이웃해야 된대요. 이웃한다는 게 뭐야? 서로 붙어있게끔 세워야 돼. 여자는 반드시 딱 붙어있게 세워야 돼. 그럼 여자 사이에 남자 들어갈 수 있어? 없어? 못 들어가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를 이제 기억을 해둬야 다른 문제도 적용이 가능하겠죠. 자, 이웃하는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반드시 이게 핵심이에요. 이웃하는 사람들끼리 먼저 세우세요. 사람끼리.
명을 먼저 세워야겠지. 그럼 여자 3명끼리는 서로 자리가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어떻게 이웃하든 상관없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윤지, 수연이, 민희 여자 3명 이렇게 나열하나 수연이, 윤지, 민희 이런 식으로 세워놔 사실 상관 있다 없다? 이건 상관없어요. 요거는 이제 그냥 해도 돼. 됐어? 그러면 여자 3명이 나열되어야 되니까 벌써 3팩토리얼을 해야겠지. 여자 셋 나열. 맞아? 여자 셋 줄 세우기. 여기 이 뜻이 뭐야? 여자 3명 먼저 줄 세웠어요. 됐는가? 근데 걔네 분리되면 돼? 안 돼? 절대 안 되지. 맞아? 그러니까 걔네는 사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다닐 거냐면 다 팔짱 끼고 다닐 거예요. 무조건 팔짱 낄 거야. 그럼 걔네가 해체되지 않겠지? 그러면 사실상 사람은 3명이지만 마치 한 명처럼 같이 움직이겠지? 맞아? 그럼 이제 앞으로는 여기 나열된 여자 3명은 마치 한 명인 것처럼 생각하고 문제 풀 거야. 그 이후로는. 여기까지는 되셨어요? 그러면 우리 눈에는 자 여자 셋 나열했어. 그럼 우리 눈에 이 문제가 어떻게 보여야 되냐면 여자 셋 얘네가 한 명으로 눈에 보여야 되고요. 남자가 몇 명 남아있어 이제? 4명 남아있지. 그러면 남자로 해서 그럼 우리 눈에 몇 명으로 보여야 되더라? 5명으로 우리 눈에 보여야 되는 거야. 로 문제를 풀 거예요 이제부터. 이해하셨어요?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 이웃하는 애들끼리 먼저 나열을 시키세요. 그런데 걔네끼리 사실 한 명처럼 보여야 하기 때문에 한 명, 둘, 셋, 넷, 5명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후에 문제를 풀면 돼요. 됐는가? 그럼 이제 어떻게 문제가 진행이 되냐? 일단 여자 나열했어요. 3패. 그럼 이제 어디까지 온 거야? 3패까지 온 거야. 답이 곱하기 그 이후에 뭐 해야 돼? 총 5명을 또 한 번 순서를 정해줘야 되지. 누가 앞에 오고 누가 뒤에 오고 누가 맨 앞에 있고 누가 세 번째에 있고 정해줘야 되지. 5명을 순서 지정하자. 뭐라고 쓴다? 곱팩. 되셨어요? 그럼 끝이에요. 됐는가? 자, 한 번 더 해봅시다. A, B, C, D, E, F, G 몇 명?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 자, 7명이 있어. 나 여기 있는 7명을 나열할 건데요. 반드시 A와 B는 이웃해야 되고요. D, E, F도 서로 이웃하게끔 줄 세워야 돼요. 됐어? 그럼 우리는 항상 뭐부터 생각하라 했어? 이웃하는 애들끼리는 자리 바뀌는 거 일단 생각해 볼 수 있다 했지? 그럼 여기서 A와 B가 붙어 다녀야 되니까 일단 여기서 몇 팩이 생길까? 2팩. 그 2팩이 의미하는 게 뭐야? 얘네 둘이 요렇게 자리를 바꾸는 2팩. 곱하기. 그럼 이제 또 뭐 해봐야 돼? 이번에는 DEF도 이웃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얘네끼리 자리 바뀌는 것도 해봐야겠지? 몇 팩? 3팩. 됐어? 그러면 이제 우리 눈에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여야 하냐면 A와 B가 마치 한 사람처럼 보여야 되고요. DEF가 마치 한 사람처럼 보여야 돼. 그러면 A, B, D, E, F를 제외한 C랑 G가 남아있지. 근데 얘네는 이웃하라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냥 C 한 사람과 G 한 사람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인다는 얘기야. 그러면 몇 명으로 보여요? 이제 결국 4명으로 보이기 때문에 4명을 이렇게 순서 바꿔서 나열만 해주면 알아서 얘네끼리 붙어 다니고 알아서 얘네끼리 붙어 다닌다는 얘기야. 오케이? 이웃하는 나열을 어떻게 하는지가 이제 보이죠? 됐는가요? 밑에 한번 해봅시다. 저기 A와 B가 이웃하도록 나열하는 방법의 수. 걔네는 붙이세요. 자, 식 어떻게 세워야 돼? 일단 A와 B가 이웃한다 했으면 2팩이지. 이게 의미하는 게 뭐야? A랑 B가 서로 자리를 바꾸는 걸 의미해요. 그럼 이미 A랑 B는 팔짱을 꼈겠지? 그러면 우리 눈에 이게 몇 사람으로 보여야 돼? A, B는 한 사람, 나머지 4사람, 총 몇 사람으로 보인다? 5사람으로 보여야 되니까 곱하기 5팩. 이러면 이제 이웃해요. 됐는가?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 240 나와요. 자, 그리고 그럼 밑에 문제 봅시다. A와 B가 이웃하지 않도록 바로 볼게. 2번. 자, 이 문제의 특징이요. 이것도 좀 기억을 해둡시다.
뭐뭐 하지 않도록. 뭐뭐 하지 않도록이라는 문제야. 그럼 뭐뭐 하지 않도록이라는 문제는 물론 이웃하지 않게끔 우리가 직접 이런 경우 저런 경우 다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요. 어떤 방식이 또 있냐면 이런 방식으로 풀면 돼. 일단 전체 경우를 다 세세요. 그냥 전체 경우라는 건 조건 없이 그냥 세우는 거예요. 세는 거야 일단. 모든 경우를 다 세는 거야. A에서 내가 원치 않는 것을 여기다 제거하면 이거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는 이웃하지 않는 걸 원하지. 그러면 제거해야 되는 게 뭐야? 이웃 하는 걸 제거해야 돼요. 그러면 이웃하지 않는 것만 남을 거예요. 뭔 말인지 아셨어요? 그러면 전체 경우에서 우리는 A와 B가 이웃하게 세우는 방법의 수를 세서 경우의 수를 빼주면 이웃하지 않는 나머지 경우만 남는다 이 얘기지. 근데 우리 방금 이거 셌잖아. 이 A와 B가 이웃해야 된다. 몇 가지라고 방금 셌어? 240가지라고 방금 세놨지. 면 전체 경우만 세면 돼요. 전체 경우가 뭐라 했어?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세우는 거야. 자 여기 몇 명 있어 사람이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 있지? 6명을 아무 조건 없이 세워봐. 뭐라고 그냥 말하면 돼? 6, 100 이 요거 나왔잖아. 면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셌다. 있는가요? 않는 경우는 그래서 전체 경우에서 원치 않는 걸 제거하시면 돼요. 있는가요? 자 그럼 이제 위에 필수 10번 또 같이 봅시다. 근데 여기서는 다른 방식으로도 풀어볼 거예요. 자 얘가 지금 보면 여자끼리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세시오 이렇게 돼있지. 그럼 방금 푼 풀이 방법대로라면 어떻게 풀 수 있어야 되냐? 전체 경우에서 원하지 않는 걸 빼야 돼. 근데 이웃하지 않는 거 세라 라고 했으니까 여자끼리 이웃하는 걸 세서 제거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아셨어요? 그럼 이제 쉽게 풀려요. 그러면 전체 경우는 사람이 총 7명이니까 700 빼기 여자끼리 이웃하시고 방금 셌어요. 얼마 나왔더라 아까? 720? 720 이렇게 계산하면 답이 금방 나온다라는 얘기고요. 근데 이 풀이 말고 다른 풀이가 있기 때문에 그 다른 풀이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 가지 풀이를 다 알아야 확률과 통계에서는 굉장히 유리해요. 되는 문제가 있고 안 되는 문제가 있고 이래서 자 여자끼리 이웃하지 않는 다른 풀이에 대해 생각을 할 건데요. 여자끼리 이웃하지 않는 나열을 할 때는 어떤 방식이 또 가능하냐면 이제 여자가 까다로운 거지. 이웃하지 말아야 돼! 라고 했기 때문에 여자가 까다로운 거야. 그러면 까다로운 애들을 나중에 배치하고 조건 없는 애들을 먼저 배치하세요. 일단 조건 없는 애들이라는 게 여자는 조건이 걸렸으니까 누가 조건이 없는 거야 지금? 남자가 조건이 없는 거지. 남자부터 일단 나열하세요. 그리고 나서 여자에 대해 생각을 하는 거야. 됐어? 그러면 남자 몇 명? 4명부터 나열을 하자. 자 일단 여유로운 남자 4명 먼저 나열을 해볼게. 남자 4명 나열하시오. 몇 백? 400 이런 끝이야 그냥. 됐어? 근데 이제 우리는 그림을 그려야 문제 상황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림으로 표현해볼게. 일단 4회까지는 계산했어. 이게 의미하는 게 남자 4명을 일단 일렬로 나열을 시켰어. 남남 그럼 얘네끼리 적당히 잘 자리 맞춰서 이렇게 섰겠지. 남자 4명이 맞아. 근데 우리 이제 뭐 해야 되냐면 남아있는 여자 3명도 배치시켜야 돼요. 근데 여자 3명을 배치시키는 조건이 있었어. 어떤 조건이야? 서로 절대 이웃하면 안 된다였지. 맞아. 그렇게 해서 여자를 끼워 넣으려면 어떤 방식이 가능하냐? 남자랑 남자 사이사이에 여자를 쏙쏙쏙 배치하면 그러면 여자가 서로 이웃하지 않게끔 만들 수 있어요. 이해했어? 근데 문제가 있지. 남남 사이에 여자 둘 들어갈 수 있어 없어? 그건 안 돼요. 반드시 요 사이에 하나씩 들어가야 돼. 혹은 뭐까지 가능하냐면 이렇게 사이사이에 들어가도 되지만요. 여자가 이런 데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찢어져 있긴 하니까요. 여기에 여자가 앉아도 상관없어요. 맞아. 그러니까 여자가 앉아도 되는 좌석은 몇 개로 보여야 돼? 우리 눈에 5개의 좌석으로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5개의 좌석 중에 여자가 몇 명이야? 3명이니까 5개의 좌석 중에 3개의 좌석을 골라서 적당히 순서 지정해서 여자가 들어가기만 하면 여자를 다 찢어 놓을 수 있다 이거야. 됐어? 요 뒤에 붙이면 돼요. 곱하기 5기상. 이게 의미하는 게 뭐라고? 이 5개라는 게 남자 사이사이를 의미해. 5자리. 그 중에서 여자 3명이 적당히 자리 골라 들어가는 게 5피상. 면 아마도 어딘가에 여자 셋이 예를 들어 여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여자를 다 흐트러뜨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어요? 요 방법도 알아야 되고요. 저것도 할 수 있어야 돼요. 됐는가요? 자, 요거 한번 해봅시다. 어디로 가냐면 558번
일단 조건이 없는 것부터 먼저 배열하세요. 그리고 사이사이에 끼운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해봐. 시도해보셨어요? 방법은 똑같아요. 자, 어떻게 할 거냐? 짝수 카드는 이웃하면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해석하면 이 말이야. 짝수 카드를 전부 찢어놓으란 얘기지. 맞아. 달리 말하면 짝수 카드가 홀수 카드 사이사이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아. 그러려면 일단 뭐부터 위치시켜야 돼? 홀수 카드부터 일단 갖다 놔야 사이사이에 짝수를 끼울 거 아니야. 맞는가? 홀수부터 배열합시다. 일단 먼저 할 일, 홀수 카드 배열. 자, 그럼 여기서 홀수 카드 골라봅시다. 몇 장 홀수 카드가? 3장. 그러면 3팩토리얼을 하는 순간 홀수 카드가 배열돼요. 어떻게? 홀, 홀, 홀. 무언가가 이제 홀로 서 있겠지. 맞아? 그럼 이제 우리 뭐 해야 돼? 두 번째 홀수 카드 했으니까 짝수 카드도 배열해야 돼. 근데 짝수 카드는 아무렇게나 배열하는 게 아니라고 해서 어떻게? 사이사이에 찌르는 거야. 근데 그 사이사이라는 게 사실 이 사이도 있지만 어디에도 있다라고 했어? 양옆에까지 있어요. 총 몇 개의 빈자리가 있어? 4개의 빈자리가 있어요. 그럼 4개의 빈자리 중에서 짝수 카드는 몇 개? 2개지. 그럼 4개의 빈자리 중에서 2개의 자리를 뽑고 어디에 뭐가 들어갈지 나열까지 하시고 4P 하면 여기 어딘가에 짝수 카드가 적당히 잘 들어가서 짝수 카드를 찢어놓을 수 있다 이 얘기야. 됐는가? 해서 얘랑 3팩이랑 4P랑 곱하면 답이 되겠죠? 됐는가요? 혹은 얘들아 어떻게도 할 수 있다라고 했어? 전체 경우의 수를 먼저 세고 짝수끼리 이웃하는 걸 세해서 제거해도 답은 된다라고 했어요. 그냥 본인 편한 거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 할 줄 알아야 돼요. 나중에 쓰여요. 자, 넘어갑시다. 앞으로 돌아오세요. 필수 10번. 필수 10번에 그 3번 같이 봅시다. 자, 교대로 쓰세요. 교대로. 아까 하던 문제예요. 교대로. 다 달라요. 자, 첫 번째 우리 뭐 했냐? 이웃하게 세워라. 어떻게 하는지 기억나지? 이웃하게 세우는 건 이웃하는 애들끼리 먼저 배치시켜서 8장 끼운 다음에 한 명이라고 봐야 돼요. 그게 이웃하는 문제. 두 번째는 이웃하지 않는 문제였어요. 이웃하지 않는 문제는 풀이가 몇 가지? 2가지의 풀이가 있었어. 전체에서 이웃하는 걸 제거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방금 한 것처럼 사이사이에 찔러넣는 것도 방법이에요. 오케이? 그럼 이번에는 무슨 문제냐? 교대로 세우래요. 이 교대로 세운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남자도 여자도 전부 서로 붙어 있을 순 없다는 얘기야. 무조건 남녀 혹은 여남으로 가야 돼요. 됐는가요? 그러면 어떻게 세워야 되냐? 방금 쓴 아이디어를 쓸 거예요. 어쨌든 간에 서로 찢어줘야 되지. 그러려면 남자든 여자든 간에 일단 세워. 예를 들어 남 세우고 나면 여자를 세울 때 여여여여여여 이렇게 빈집에 세우는 거야. 됐는가?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남자가 4명이고 여자가 3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남자가 더 많기 때문에 반드시 이 그림은 이런 그림으로 그려질 거예요. 남, 여, 남으로 그려질 거예요. 반드시. 왜? 남자가 한 명 더 많아서 이렇게 돼요. 선생님 여자부터 세우면 안 돼요? 해봐. 벌써 여자 3명 썼지? 여여여 썼지? 그럼 이제 남 와야 되지? 남자 몇 명 썼어 이제? 3명밖에 안 썼지? 근데 남자는 한 명 더 있지 우리. 여기다 남자 세울 수 있었어. 못 세워요. 남자가 한 명 더 많기 때문에
반드시 시작은 남녀밖에 안 돼요. 됐는가? 그러니까 우리 일단 아이디어는 이거야. 아 남녀를 해봐야 되는구나. 좋아. 그럼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 일단 남자부터 먼저 줄을 좀 세워보자의 시작이에요. 됐냐? 자 남자부터 세워볼게. 그러면 남 줄 세우는 방법의 가지수 몇 팩토리얼? 4 팩토리얼. 4팩 곱하기. 자 남자 세웠으니까 이제 어디에 누굴 세워야 돼? 사이사이에 여자를 세워야 되지. 자 근데 사이사이에 세울 때 여 세 자리인데 여기랑 체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지금은 우리는 교대로 세울 거라서 반드시 남자가 양 끝에 끝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맞아? 이 문제랑 차이가 느껴져? 아까는 교대가 아니라 이웃하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양 끝자리까지 체크했잖아. 근데 지금은 양 끝자리 체크하면 안 돼요. 따라서 몇 자리? 세 자리. 근데 심지어 여자도 딱 몇 명이야? 그냥 3명이지. 그러면 자리를 뽑을 필요 없이 우리 그냥 뭐만 하면 되냐? 나열만 해주면 돼요. 뭐라고 쓴다? 3팩. 끝이에요. 교대. 되셨어요? 선생님 저는요 남자 말고요 여자부터 세우고 싶어요. 자 해봅시다. 여. 자 여자부터 세운다고 생각해봐. 여. 됐어? 몇 팩? 3팩. 여자 세웠어요. 3팩. 그럼 이제 남자 세워야 되지. 근데 남자는 4명이야. 하지만 우리는 어쨌든 다 떨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 둘, 셋, 넷 여기에만 세울 수 있어요. 남자. 몇 팩? 4팩. 결과 어때? 똑같지. 뭘로 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아이디어는 알아야 돼요. 됐는가요? 교대로 세운다라는 거고요. 밑에 한번 해봅시다. 546번 546. 자 남자가 5에 여자가 4이지. 남자가 하나 더 많지. 맨 앞이 누구겠어 그럼? 남자로 시작해. 여기가 남녀 르르르르르 해봐. 까지 하고 끝이요. 시간 왜 이렇게 빠르지? 얘들아 이거 계산하니까 몇 팩 나와요? 4팩, 5팩 이렇게 나오죠? 계산 뭐 하셔도 되고 그냥 4팩, 5팩 계산하셔도 되고요. 끝! 얘들아 RPM 챙겨봐. 누가 내 것좀 또 챙겨줬으면. 근데 RPM으로 제가 채점을 못했어. 야 저거 좀 저거 좀 저기 올려줄래?